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비거주자 증여 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요, 비거주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증여할 때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는 한국인을 말합니까? 그리고 비거주자는 외국인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거주자가 한국인이면 비거주자는 예를 들어서 영주권자라든가 시민권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비거주자입니까? 이것 또한 아닙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요, 그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판단은 이렇습니다. 거주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국내, 대한민국이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요, 거주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국에 거주했다고 해서 거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1년 내내 해외에 있어도 그분들은 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가 아니고요. 예, 그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의 기본 내용들은요, 국내에서의 거주 기간이라든가 직업, 국내에서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 없다, 유무 판단이죠. 그 다음에 국내 소재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생활관계 등을 잘 파악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세법에서 특히 증여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대별되는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증여재산 공제를 비거주자가 수중인일 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주자한테 증여할 때 그 거주자인 수중인은요,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그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한테 증여하면요, 증여세 절세 효과가 나타나죠. 하지만 비거주자는 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이 비거주자 증여할 때 단점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여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거주자인 배우자한테 6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없습니다. 성년자녀 5천만 원도 증여세 없고요. 미성년자녀 2천만 원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비거주자인 배우자한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세는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성년자녀는 500만 원이 나오고요. 미성년자녀는 2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금액을 좀 더 높여볼까요? 예를 들어서 거주자인 배우자한테 16억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는 2억 4천입니다. 성년 자녀 10억 5천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 자녀 10억 2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배우자 16억 원을 증여하면요. 증여세는 무려 4억 8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2배 이상 나오죠. 그 다음에 성년 자녀는 2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는 2억 4,800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거주자한테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가 없기 때문에 단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거주자한테 증여할 때도 장점이 있습니다. 비거주자한테 증여할 때 장점은요, 바로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대납세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같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예를 들어서 증여한 사람하고 수증한 사람, 그러니까 증여인과 수증인 둘 다 같이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한테 증여하면요. 증여세는 누가 낼까요? 수증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증여자가 내주면요. 그 내준 금액마저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그런데요. 비거주자한테 증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에 따라서 그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은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예를 들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한테 그 재산을 증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증여세를 자녀가 내지 않고 아버지가 바로 내주는 거죠. 그래서 증여자가 바로 증여세를 다 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내준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추가로 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 등 기타 효과가 좀 나타나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연대 납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수증자인 자녀가 돈을 내는 경우죠. 증여재산이 10억 원일 때 증여세는 2억 4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자녀가 내겠죠. 그렇다면 자녀가 받은 실질적인 그 세후 자산은 7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연대납세를 한 경우에 자녀는 10억 원을 받았지만 세금 2억 4천은 누가 내줍니까? 아버지가 내준다는 거죠. 따라서 증여 후 자녀 재산은 10억 원으로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납세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2억 4천만 원을 더 많이 자녀의 그 재산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장점이냐는 거죠. 어차피 왼쪽 주머니나 오른쪽 주머니나 동일하게 세금은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의 재산 10억 원을 증여했잖아요. 그럼 10억 원이 줄잖아요. 거기다 증여세까지 대신 내줬잖아요. 2억 4천. 그렇다면 아버지의 재산은 총 12억 4천만 원이 감소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12억 4천만 원을 감소됐다. 그러면 상속세가 그만큼 많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비거주자 증여는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녀한테 세금 없이 어떻게 보면 증여재산이 전부 다 넘어가니까 재산 증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하신 아버님, 증여자는 재산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죠. 감소가 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거주자 증여할 때는요, 반드시 증여세를 아버지, 그러니까 증여자가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거주자의 증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거, 이로 인해서 그 상속세가 대폭적으로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증여자의 재산은요, 증여재산하고 증여세를 한꺼번에 다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증여, 비거주자 증여 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 제도를 활용해서 증여자가 대신 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콘스탄트 기메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